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기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해 10년 동안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일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여기 모인 분들이 이미 10년을 넘어 20년, 30년 앞으로 종신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결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을 붙들고 그날이 오길 기도하고 행동했던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진동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또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여 기도하는 단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북한에서 온 분 중에서 RBS에서도 여러 차례 방송으로 나왔던 평양 출신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물가를 잡지 못해 장마당에서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인민들의 민심이 바닥을 치니까 배급 사회 정상화를 해보려고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의 그 싸움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이 북한에게 거래를 하자 제안을 하니 배급을 한번 해보고 민심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러시아에는 북한군 2만여 명이나 파병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루스크라는 지역에 급습한 우크라이나군을 막지 못하자 북한군을 2만여 명이나 파병을 했는데요. 북한은 2만여 명이나 파병하고 러시아에서 얻은 것은 말 몇백 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러시아에게는 16조 원 가까이를 쏟았지만 북한이 정작 받은 건 1000억 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정말 큰 지원을 할 거라고 믿었지만 김정은은 속았다는 생각에 러시아의 등을 입어 중국을 하찮게 본 것을 만회하고자 다시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보려고 했지만 중국 신문에서는 김정은의 권력을 전혀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4대로 이을 김주애를 데리고 와도 정작 그에 대한 보도는 중국 신문에서 일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참 두렵구나.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줄기는 한라산, 백두산 줄기도 아닌 하나님 줄기를 몰라서 저렇게 러시아, 중국을 정전긍긍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으로는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든든한 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씨 3대 독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 그곳에서 왕노릇하지만 우리의 참된 주님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왕에서 물러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가장 든든한 줄기, 가장 든든한 우리의 백,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북녘동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까지 평북, 오전까지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지역 구름 많겠으나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밤사이 함경도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최고기온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7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1에서 3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 중 한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 파병을 갔던 북한군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붙잡힌 두 군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대면하여 북한군의 상황을 전해 듣는 인터뷰가 지금 한국과 세계에 퍼지면서 북한의 실상을 더욱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 두 포로군이 붙잡혔을 때 그 소식을 RBS에서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나서 만나게 된 얼굴을 보니 부상도 치료가 되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서 애띤 20대 청년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인상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는데요. 먼저 한국 뉴스에서 우크라이나로 가서 포로된 북한군 두 청년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리강은의 생포 장면은 드론에 생생히 포착됐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심각했던 부상. 도와줄 아군도 없이 들판에 홀로 남겨졌던 그는 그렇게 포로가 됐습니다. 총을 맞았는데 팔을 관통해가지고 이게 팔뼈를 부러뜨리고 그 총알이 관통해가지고 톡을 뚫어가지고 이게 톡뼈가 이렇게 부서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피도 칼칼칼 나오고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하고 그다음에 우시고리 그 쓰러져 있다가 거기서 펄이 되게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때. 무슨 자포갈 무슨 무슨 칼이라든지 뭐 수류탄인지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포한 부대원에 따르면 리강은은 순순히 포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잡히는 순간 무서웠어요?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뭐가 그래? 포로가 되게 됐으니까 억울하죠. 만약 무슨 수류탄이라도 있었으면 포로가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삶이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100배로 줄지 알겠어요. 더 처참하게 죽을지 알겠어요. 지금도 죽지 못한 게 후회된다는 리강은 그는 어떻게 이 전쟁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그럼 여기 올 때 비행기 타고 왔어요? 쿠르스코 올 때? 배 타고 왔어요. 배 타고? 배 타고 올 때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배 타러 올 땐 러시아에 오는 줄 알았어요. 배 오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러시아에 가는구나. 우리가 북조선에서 쓰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무장 장비니까 그 무기 파악도 좀 하면 그래가지고 훈련하다가 12월 초기쯤에 꾸르스코로 이동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투입됐는데 우리가 석한 투입됐는데 전에 나갔던 사람은 다 희생됐어요. 말로 들었을 땐 아픈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나가서 싸움하면서 희생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포감도 생기고 좀 너무 가래를 쳐주다 하는 그런 생각. 난생 처음 그렇게 피비린내 살벌한 전투는 처음 목격했어요. 앞에 나가던 전우가 자폭무기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희생됐는데 머리로 가슴이 통과 이만큼 날아가서 죽었어요. 갓 죽은 다음에 가서 보니까 심장이 아직도 퍽퍽퍽 되면 뛰고 피가 이렇게 컬컬컬 쏟아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그 수많은 전우들이 러시아 땅에서 희생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해를 어떻게 하갔는지. 지금도 그 기억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걸까? 리강은의 입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파? 갑자기 답답한데. 많이 아파요.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던 리강은은 많이 아파?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한 명의 북한군 포로 백평강, 그를 만났습니다. 생포 직후의 영상에서 그는 줄곧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당시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직접 마주해보니 그의 부상은 다리 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박혀있는 금속 고정핀. 얼굴엔 아직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부상이 당했어요? 피하려고 피했는 게 얼마나 싫었어. 그때가 1월 초쯤에 이렇게 전투에 진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렇게 대전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드론 떠다니는 게 진짜 많았어요. 전투 과정에 이렇게 드론들이 이렇게 뭐 한 대 이렇게 팔이 같이 날아다니니까 적들과 싸우대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적 드론이 이렇게 한 대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제 낡은 창고 같은 거기에 은폐하려고 이렇게 뛰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드론에서 내가 입고 들어가는 그걸 보고 또 그 방공을 하러 또 한 대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뭐 그렇게 다치게 된 겁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더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은 지 한 4일째 되는 날쯤에 그때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한 출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수류탄 꺼내들고 다가오면 두드려갔다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러시아군이라고 러시아 사람들과 이렇게 전 사람들 간에 이렇게 통하는 암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암호를 댔는데 암호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구급차에 이렇게 갈아타게 됐는데 그 차에 그 장식물이 이렇게 미국 승조기가 구리는 거니 우크라이나로구나 하고 수류탄을 쳤는데 수류탄 막 쳤는데 수류탄은 없고 그때가 좀 제일 막막했습니다.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니 왜 죽을 생각을 했을까요? 포로대 해봤자 이렇게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포로라는 구차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차해요? 물론이지. 그래도 러시아군이라고 조선군이라고는 다릅니다. 조선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고 같은 개촌들끼리 우리 이렇게 전쟁에 나왔으니까 살아갈 생각은 버리자. 우리 적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뭐 수행하는 가정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전투 경험 없이 맨날 용감하기만 하다 보니까 드론이 따라오게 되면 사격한다든가 뭐 은폐지를 피하다든가 해야겠는데 자기 동료들 죽으니까 와야 눈에 살기가 들어 꼭 복수해줘 갔다 그러면 굴단하니까 또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올 때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부모님 몰라요 지금? 어디를 나가려는 걸 못하니까 군동검 스케타동검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는 게 부모들 제일 마지막 얼굴인데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나는 이렇게 차창 밖으로 이렇게 서내면서 손잡고 그때 본 모습이 마지막이에요. 평강은 어머니 이야기에 생각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두부를 좋아해가지고 두부. 어머니가 이렇게 매일 두부를 요리해주셨어. 나로 인해서 부모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다면 그게 더 불효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중편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큰 만큼 지금도 자주 죽음을 떠올린다는 백평강. 같은 사람인데 뭐 죽고 본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목숨 걸게 뭐 시위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 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걸 보면서 그렇게 택하는 거지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뭐 쉽게 죽지는 않는 거지. 파견 자체도 몰랐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준비 없이 던져진 크루스크라는 낯선 땅에서 그렇게 총알바지로 죽어간 것은 비극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한 사람의 권력을 위해 희생시키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런 참상과 비극을 반복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군대에 아들, 형제, 아빠, 친구를 보낸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이런 비극이 멈춰지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비극이 멈춰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기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지가 되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는 진정한 통일 한국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군에 아들이나 친척, 친구를 보내신 여러분들의 가족이 안전하게 다시 잘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안전하게 어느 곳에서든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